안녕하십니까.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이건 제 스마트폰입니다. 이 제 폰에는요, 수십 개의 앱이 깔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이 가상화폐의 가격 오르내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가상화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 이게 지금 코인 하나에 무려 12,000달러입니다. 해서 지금 새로운 투자 수단이다라는 관심을 넘어서 열풍이 일기도 하고, 또 그 반대로 그야말로 가상 속 세상에서 엉뚱한 짓 하는 거다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가상화폐 지금 무슨 일이? 오늘의 이슈입니다. 유영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뭐니 해도 요즘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이 열기를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비트코인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 가상화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는 뭐 전자화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은 수학적인 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수학화폐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찌 됐건 현실에 존재하는 화폐는 아니지만 이 화폐와 같은 이제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명칭을 붙여서 무슨 화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실 이런 가상화폐 같은 게 있었죠. 네. 예전에 한국 같은 경우도 뭐 싸이월드에 도토리 같은 게 있듯이, 그렇죠. 또 온라인 게임 하다 보면 네. 온라인에서 또 게임에서 이기고 포인트를 받으면 포인트를 받고 그 그것이 포인트로 이제 뭘 실제로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런 그 있는데, 보통은 그러나 그런 포인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 해당되는 사이트 안에서만 통용이 되는 거죠. 네. 그 사이트에 벗어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가상화폐지만 실제 거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다른 전자화폐들, 다른 가상화폐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한 게 2009년입니다. 네. 2009년 등장 이후에 이제 수많은 세계의 그 상품 판매자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였고, 네. 또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 온라인 판매 업체인 아마존이 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여서 비트코인으로 아마존 결제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존에서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요. 또 미국의 대표적인 음식 주문 사이트죠. 온라인 음식 주문 사이트 푸들러도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심지어 이제는 온라인을 벗어나는 모습도 나오는데, 캐나다는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ATM 머신 같은 게 있다면서요? 나왔어요. 그래서 인출할 수 있는 ATM, 현금 자동 인출기 이런 것이 나와서 비트코인 ATM? ATM, 비트코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트코인 ATM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도 비트코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됐다. 또 뭐 자동차를 뭐 사고 팔 때, 부동산을 또 뭐 서로 사고 팔 때 이런 판매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는 곳도 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빠르게 비트코인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정말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요즘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오케이 우리 거래를 할 때 비트코인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저기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곳 미국 또 뭐 한국 이런 그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비트코인 거래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선물 거래소 같이 네. 주식처럼 선물 거래소 같이 이렇게 거래되는 건데, 비트코인 거래소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 나라의 화폐와 비트코인을 교환하는 곳이 바로 비트코인 거래소가 되겠습니다.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 거래소가 있고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제 환전이 돼야 되는데, 금처럼 수요에 따라서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환전 가격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엄청난 정도의 이 규모인데, 처음에 그래서 재미난 게 있었어요. 2009년에 시작이 됐는데 초창기에는 사실 지금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초창기에 굉장히 재미를 본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크리스토프 코우라는 사람이 2009년 아주 최초에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비트코인을 구매했는데, 당시에 $24를 주고 5,000 비트코인을 사들인 거예요. 야, 그게 지금 하나에 12,000달러가 됐어요. 그렇죠. 2009년에 $24에 5,000개의 비트코인 사들였는데, 그게 4년 만에 비트코인 가치가 $85만 달러까지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초창기에는 정말
아주 사소한 그런 금액으로 엄청난 부자가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겨났고, 이런 걸 이제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비트코인의 그냥 흥미로운 존재 정도로 저게 뭐야 하는 식으로 넘어갔는데, 비트코인으로 재미를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 아무튼 요즘 비트코인이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네.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뭐 24달러에 5천 비트코인을 샀다는 그 친구는 제가 말씀할 때 암산으로 해봤더니 6억 달러네요 지금. 야, 그거 억만장자가 됐네요. 그런데 이 열풍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합니다만은 언젠가 시간을 내서 우리가 비트코인이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그때는 들어가 보고요. 네. 오늘은 뭐 깊이는 아니고 비트코인이 도대체 뭔지 원리를 간단하게만 좀 알고 가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이제 가상화폐, 전자화폐,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반적인 가상화폐, 전자화폐와는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폐 시스템이 수학적인 어떤 기반을 가지고 운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래소 등을 통해서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실제 돈 주고 사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비트코인 하나가 14,000달러. 12,000달러. 12,000달러. 지금 12,000달러니까 비트코인 하나 살려면 12,000달러 지불해야 되고요. 네. 두 개 살려면 24,000달러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주고 사면 되는데, 네. 그런 방법 외에 또 하나는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 하는데, 네. 이 컴퓨터상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비트코인을 습득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학 공식을 푸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무 문제나 그냥 수학 공식을 푸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거래와 관계된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거래가 있을 때 그 거래와 관계된 여러 가지 이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등을 이제 암호화시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암호화시켜서 그것을 이제 수학 공식처럼 풀게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풀어낸 사람 내지는 또 집단이 그 대가로서 비트코인을 획득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럼 나도 오늘부터 집에 앉아서 그럼 풀어볼까? 이걸로 푸는 게 아니고요. 아니죠. 컴퓨터도 엄청난 용량의 서버를 수십 대 갖다 놓고 하루 24시간 엄청나게 돌려야 네, 맞습니다. 이게 뭐지 한 달 돌리면 그저 하나 나올까 말까 뭐 이래서 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한 개 몇 달 만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 요금만 해도 엄청나서 타산이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 주고 사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돈 주고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진 같은 거 보면 광활한 지역에 공장을 같은 거 세워놨는데 보면 그 안에 컴퓨터만 쫙 연결해 24시간 돌아가는 거죠. 컴퓨터만 연결해 놓고 돌리고, 그리고 이 초창기에는 비트코인을 돌릴 때 특히 이제 그래픽 카드를 초고급으로 이용하면 수학 연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그래픽 카드 같은 거에 돈을 많이 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고, 네.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걸 캐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돈을 내고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이 시간도 세이브되고 돈적인 면에서도 사실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주로 거래소를 이용해서 돈 주고 구매하는 네.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순간 네. 제가 보니까 비트코인 코인 하나에 네. 12,685달러예요. 말씀해 주시니까 또 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네. 이러니까 투자하세요라고 제가 종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오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나도 그러면 조인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야 저거 너무 버블이 심하네 나는 관심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늘 짧은 시간에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간단하게 좀 결론을 내리고 그렇죠. 추후를 예약하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 못한 얘기가 많은데요. 너무 그런 많아요. 얘기는 어차피 또 기회를 잡아서 해야 될 거고요. 네.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트코인은 화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화폐라고 하면 국가가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미국은 달러, 한국은 원화, 뭐 일본은 엔화 이러듯이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화폐인데, 비트코인은 그 개념을 뛰어넘은 거죠. 그러니까 왜 국가가 정해놓은 것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느냐. 이 비트코인을 2009년에 최초로 이제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만든 사람이 불만을 가졌던 거죠. 비트코인 설계자는 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화폐 발행을 독점하는가. 여기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이 됐고요. 컨셉 자체는 맞아요. 컨셉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래하는 것을 그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킹을 통해서 각자 비트코인으로 서로 거래를 주고받는 것이고, 그 정확함을
서로가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과정이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킹 되어 있는 사람 블록체인으로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을 해킹하기 위해서는 이 연결되어 있는 수백만 걸 다 해킹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불가능하죠. 모든 사람을 다 해킹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획득하는 게 어려운 만큼 해킹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것이 요즘 대세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뭐 뉴스 보니까 연방준비제도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중앙은행, 국가가 화폐를 컨트롤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데서 시작됐는데 네. 중앙은행이 여기에 관심을 나타낸 것은 아이러니하고 제대로 될 수 없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관심을 나타내는 그런 방식으로는 비트코인에 맞설 수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해보는데 네. 아무튼 이 비트코인 열풍이 어디까지 갈지 네. 또 얼마나 이 사람들을 끌어모을지 지금으로서는 참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팩트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주 조심스러운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상화폐 가운데 가장 천정부지로 가격이 뛰고 있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알아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가상화폐를 뜻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상화폐는 속칭으로는 뭐 사이버머니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공식 이름으로는 크립토커런시라고 합니다. 크립토커런시. 그 이 크립토커런시에는 비트코인 외에도 뭐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스텔라, 넥스트 등 수십 개 이상이 됩니다. 설명도 복잡하고 또 그만큼 분석도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상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도래할 대세가 될지 아니면 말 그대로 가상으로 끝날지 오늘도 저희가 결론을 드릴 수는 없고요. 판단을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고 시간 마치겠습니다. 주영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